9월 8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영서 남부 지역에는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최저기온은 16도, 오늘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95%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은 청년과 청년 기업가들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청년사업단을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년사업단 활동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또 횡성을 대표하는 한상열 의병장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상열 의병장 일대기를 담은 책자도 발간하며 추모제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포도 재배 면적이 1.8%에 불과한 강원도에서 씨 없는 신품종 포도가 출시돼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개발된 신종 씨 없는 포도 로망스 출시 소식도 전해보겠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분야별 강의와 현장 탐방, 워크숍 등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10월 1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영월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24회 김삿간 문화제 행사를 내달 2일 하루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김삿간 문화제는 당초 내달 1일에서 3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다중 밀집 행사는 취소하고 김삿갓 추모 제향, 조선시대 과거대장, 장원 작시비 제막식, 전국 민화 공모전, 김삿간 문학상, 조선시대 과거대전 시상식 등만 열릴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오는 17일까지 가을 장마 등 집중호우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사방댐 138개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도 사방댐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군은 청년과 청년 기업가들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청년 사업단을 조직하고 또 청년 정책 협의체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영월군이 추진하는 청년 사업단 활동 상황에 대해서 영월군청 청년 사업단 이상숙 단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상숙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영월군이 오는 24일까지 청년정책협의체인 제1기 영월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영월군은 앞서 또 지난해 청년사업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청년사업단 어떻게 시작된 사업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축소 도시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영월군도 지금 고령화 또 저출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인구 구조가 많이 변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을 여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이제 유출되지 않고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영월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화 이런 그 다방면으로 그 청년들이 정착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사업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24일까지 또 청년정책협의체 청정넷 위원을 모집한다고 들었는데요. 모집 위원은 얼마나 되고 이 청정넷 위원들은 앞으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까? 예, 저희가 그 청년위원들 일단 청정넷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청정넷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위원들은 물론 이제 지역의 문제들이 사실 청년들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청년들 스스로
발굴해서 이거를 또 정책 제안을 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정책에 또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분야는 이제 저희가 뭐 제한을 주진 않았어요. 일단 모집을 해서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예를 들어 나는 문화다, 아니면 나는 주거 분야다, 나는 뭐 일자리 분야다, 나는 뭐 복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네. 활동할 수 있게 문을 맞습니다. 좀 활짝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네. 자격 조건은 뭐 영월군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되는 겁니까?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신청 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홍보나 SNS나 뭐 현수막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QR 코드를 찍으면 그 관련 신청서로 이제 그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시니어들 일자리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농촌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월군에서 특히 청년들 뭐 창업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다양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영월군의 청년 인구 현황 또 구직률 실업률에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청년이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청년 정책을 해서 이렇게 줄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 주거 지원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축이 좀 청년 인구 유축이 심해서 올해는 약간 거기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이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월 지역에서는 한 청년들이 계속 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 들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영월군이 흩어져 있는 이런 청년 사업을 총괄할 청년 사업단을 조직해서 청년 사업가 모시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로 좀 따져본다면 증가는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저희가 그 기존의 뭐 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제조업 계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취업을 시킨 경우가 저희가 사업단에서 매칭을 한 경우가 한 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지원한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 한 15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그 조금씩 요거를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 의향이 있는 청년들에게도 한 달 사기를 제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터까지 마련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업과 일자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청정지대 이것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일단 청정지대는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사업단이 군청의 조직인데 그 부서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영월에 있는 그 읍내에 나와 있어요. 저희 별도 공간에.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쉽게 다가와서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랑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사무실하고 뭐 회의실 또 그 미팅룸 이런 거를 이제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이제 청정지대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영월군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니만큼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 청년들도 많은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외부 뭐 서울에서도 많이들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청년 유입에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이제 저희 지역에 그 도시 청년들을 이제 시골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과 저희 또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어떤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의 청년 사업이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 네. 같은데 앞으로 또 청년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이제 단기적인 사업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그 종합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게 이제 어떤 대기업이 뭐 들어오거나 이런 일자리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창업이라든지 좀 그런 그 틈새를 잘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분야라든지 문화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영월에 가면 청년들이 그래도 그런 문화 생태계가 있어서 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이렇게 많이 각인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체는 없지만 이 청정, 영월 특징만으로도 좋은 또 아이템으로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고 또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농촌이 되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군청 청년사업단 이상숙 단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한상열 의병장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하고요. 또 한상열 의병장이 일대기를 담은 책자도 발간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횡성에서 횡성 출신 한상열 의병장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한상열 의병장 어떤 분인가요? 네, 한상열 의병장은 횡성군 우천면에서 태어났는데요. 횡성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일제 주요 인사와 시설물을 파괴하고 일본이 주둔하던 충주성을 공격하기도 했고요. 김자진 장군의 방화대와 3대 항일단체인 신민부에서 군자금을 모이고 무기를 구입하는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연해주와 만주에서 순국할 때까지 20년을 독립군으로 활동하면서 큰 공을 세웠는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서 의병장의 생을 담은 책자도 발간합니다. 책의 이름은 횡성의 애국혼 독립투사 한상열인데요. 책자 발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 우천 농촌다움 보건사업 추진위원회 송재익 추진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열 의병장은 우천면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1876년에 우천면 하수남리에서 태어나 1907년부터 항일 의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공을 인정을 받아서 2013년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이런 한상열 의병장에 대한 문화활동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던 중 농촌다운 보건사업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평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 관련 단체가 함께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평전 제작에 참여하였고 이제 이후에는 추모제 행사 등을 병행하면서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자, 책을 발간한 농촌사업 추진위원회가 더불어 축제도 진행한다고요? 네, 책 발간을 추진한 우천 농촌다운 보건사업 추진위원회는요. 전통문화 계승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촌 문화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상열 평전 발간은 문화 보건 사업의 일환이었는데요. 평전 발간을 하면서 횡성군의 노동요 보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문화 사업을 통해 만든 한상열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또 복원된 노동요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횡성군 우천면의 옛 이름을 딴 쇠목 문화제입니다. 축제에 관해서 우천 농촌다운 보건사업 추진위원회 송재익 추진위원장에게 이어 듣겠습니다. 우천면의 근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서 한가위 전에 마음이 풍성해지는 소중한 경험 하나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9월 19일 일요일 북콘서트에서는
항산열 평전 나눔식과 함께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참여가 꺼려질 수 있지만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편하게 즐기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상열 의병장을 기리는 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또 쇠목문화제도 함께 열린다고 하는데 그럼 축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추석 전 3일간 축제가 진행됩니다. 한상열 평전에 대한 독후감과 시 공모를 진행하고요. 행사 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한상열 의병장의 순국일인 9월 19일에는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한상열 의병장의 평전을 쓴 안재성 작가를 초대해 북콘서트도 여는데요. 한상열 의병장을 비롯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오전에는 프리마켓을 운영하면서 횡성 한우마을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5,000면의 농산물을 알리고요. 저녁에는 영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횡성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를 알리고 주민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한상열 의병장 축제에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의병장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널리 알리길 기대해 봅니다. 한상열 의병장 행사 소식 주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8시 4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포도 재배 면적이 1.8%에 불과한 강원도에서 이 씨 없는 신품종 포도가 출시돼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개발된 신품종 씨 없는 포도 로망스 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박영식 과수화해 담당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박영식입니다. 네, 이번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씨 없는 홍색 포도 로망스가 출시됐는데요. 이 품종은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장충 박사님의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배수제 육성 기술을 포도에 응용해서 만든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부터 4배체인 후지미놀이라는 품종과 2배체 캔베럴리 품종을 교배해서 2020년 최종 선발하여서 국립종자원에 지금 품종 출원 중인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지금 일반 포도 재배 농가 70% 이상이 캔베럴리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번 로망스 출시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함께 해보게 되는데요. 이 도내 씨 없는 포도 재배 방식과 재배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요? 네, 저희 포도 재배 방식은 이제 비가림 재배나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저농약 재배나 친환경 재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께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매뉴얼로 재배되고 있고요. 지금 씨 없는 포도의 도내 재배 현황으로는 강원도 내 원주, 강릉 등 한 18개 시군에 43헥타가 보급돼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저희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신품종 보급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원주 내에는 한 4.1헥타 정도가 재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씨 없는 포도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그럼 기존 재배되고 있는 씨 없는 포도하고 이번에 출시된 로망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로망스 품종은 씨가 없는 품종은 기본이고요. 지금 국내에는 대부분 흑색용 포도 품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과피색이 선홍색으로 홍색 계통이고요. 당도가 한 18.9브릭스로 기존 캔베럴리에 비해서는 한 3, 4브릭스 높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계속 비가 왔는데 이렇게 수확기 때 비가 오게 되면 포도 열과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열과 발생이 굉장히 적은 품종이 되겠고 또 강원도 내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잘 맞아서 내한성도 강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씨 없는 포도 이름이
로망스인데요. 특별한 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과피색이 홍색인 품종이어서 네. 좀 더 그런 이미지를 강화하고 얘가 굉장히 당산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망스라고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네. 씨를 발라내 먹기 번거로워서 또 포도를 좀 기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씨 없는 포도 개발이 더욱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이제 포도가 한창 수확철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럼 품종에 따라서 이 수확은 이 시기에 같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좀 품종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좀 다르기도 합니까? 네, 수확기에 따라 지금 이제 가장 포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인데요. 네. 품종마다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또 색깔도 다르고 또 과피와 과육을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분리돼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선호도 폭이 굉장히 넓어지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또 소비자들의 욕구도 다양해져서 포도를 선택할 때도 이제 씨 없는 포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마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뭐 씨 없는 포도의 장점, 일단 이제 먹기가 이제 편할 텐데 이 밖에 어떤 장점이나 좀 특색이 있을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저희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씨 뱉는 게 싫어서 포도를 안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먹기 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도 가공품을 만들 때 잼이나 건포도, 주스를 만들 때 씨가 없을 때는 간단하게 공정이 훨씬 간단해져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이크 데코레이션으로 놓았을 때도 씨가 없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씨 없는 포도 보급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특강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많이 찾아오시는 편인가요? 네, 매년 저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동으로 영농 강의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포도 재배 농가분들은 한 18분 정도 되시는데 올해 6월 달에 영농 강의를 했는데 이 씨 없는 포도 재배하실 귀농하실 분들과 해서 한 30여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분들이 아마 씨 없는 포도 재배 열기가 원주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 본격적인 재배는 뭐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계속 저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이 포도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000년부터 포도 연구를 시작해서 19개 품종을 육성했고 특히 흑색과 청색, 홍색 등 다양한 색깔의 씨 없는 포도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벌써 씨 없는 포도 보급이 20여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농가 소득에는 얼마나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네, 지금 현재 원주 지역에서 저희 씨 없는 포도 이제 판매 가격이 키로당 10,000원 내외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캔베럴리 같은 경우는 키로당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씨 없는 포도 재배 농가들은 2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작황은 어떻게 좋은 편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작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한참 포도를 따는 시기에 어제 그저께 계속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열과가 우려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포도 당도나 재배 현황은 무난하게 올해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없는 포도는 어디서 구매가 가능한지요? 또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씨 없는 포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씨 없는 포도 원주에서는 호저나 흥업 지역이 포도 재배 농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재배되시는 분들은 입소문을 타서 이미 판매가 다 끝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수확 시기에 도래해서 수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그 소비자 기여도가 높은 씨 없는 포도 품종 개발과 다양한 색깔 포도 육종을 통해서 강원도 내 포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도 농가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씨앗농포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농업기술원 원예연구가 박영식 담당이었고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